그럼 오늘 강연을 진행하실 송진환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왜 군대 나왔습니다. 군대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시를 던지는 적장이 되긴 합니다만 제가 시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아는 거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발견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한 시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편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시 강의를 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뭐 강연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노변 정담 하듯이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오늘 친구들 만나러 오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장도 이 양복을 입고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편하게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동네 친구 만나러 갈 때 입는 복장을 그냥 왔습니다. 그리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을 받고 받기를 한 3개월 전에 이렇게 받았어요. 시간이 많고 하니까 뭘 준비 좀 하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숙제 우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미루어 두다가 휴학 가까이 되면은 막 준비하듯이 사람이 조급해지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이야기해야 되지? 차라리 뭘 강의를 하자 하면은 좋겠는데 강의는 실용서도 많고 많습니다. 그 문학에 대한 책들이 많으니까 그 이상 내가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가 문단에 아까 이제 그 소개를 하는 동안 78년에 나왔대요. 78년에 현대시학으로 나왔는데 따져보니까 원래가 46년이 되는 때입니다.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등등 일을 합치면 한 50년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문단에 나오는 그때 이야기부터 해서 또 내가 시를 쓰면서 이런 게 참 잘 안 되더라. 지금도 이제 이런 건 참 어렵더라. 그런 것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야기 혹시 놓칠까 싶어서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저는 안 하니까 또 나중에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이거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빠뜨렸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좀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아까 노변정담 하듯이 했는데 앉아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단에 나올 때 그때부터 겪었던 일들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또 문단에 등단을 하신 분도 있을지 혹 모르겠고 또 앞으로 문단에 등단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또 문화에 특별히 이제 관심들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알아두면 나중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등단 시기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운명 같은 운 같은 이런 걸 크게 믿지는 않는데 이만큼 오니까 나는 그래도 운이 괜찮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꽤나 많습니다.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단에 내가 시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진 것은 아닌데 그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문학 동아리 뭐 문학 동아리 갈 것도 없고 예,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선생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지금도 계십니다만 김원중 선생님이라고 아시는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연도 다니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연찮게 이제 내 작품을 보고 누구 실수면 되겠다 하면 등단을 하지. 제가 무슨 이 사양을 하고 했는데 우연찮게 박양면 선생님이라고 우리 시단의 한 큰 별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여기 수성구요. 저기 수성구 운동장구 가해강 11호국에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문단에 나왔는데 문단에 나오는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다 아실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우리 잘 알려진 신중에 1월 1일 되면 신문에 이제 발표되고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문학제를 통해서 나오는 곧 세 번 하면은 시는 시 전문지 또 뭐 다른 또 상들도 있습니다. 뭐 수필 뭐 또 잡지도 있고 하는데 또 종합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제 시집을 내서 등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런 세 가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등단 자체를 목표로 세워가지고 작품을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쓰다가 나중에 등단이 그 뒤에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등단을 목표로 해가지고 축자 사자 그거는 그 과정 속에서 방법이 좀 이제 잘못된 경우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을 잘 만나서 그 등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도 이 잡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나올 그 70년대만 해도 잡지가 뭐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문화지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건 뭐 우주순처럼 이제 막 잡지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그 연륜을 상당히 가지고 인정을 받는 그런 문학지는 오히려 이 장사가 잘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많은 잡지도 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온 그 이제 현대시학 같은 것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봉근 선생님이 그 발행인으로 이제 잡지를 만들었는데 사제를 많이 틀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올 때 사제를 틀어가지고 잡지를 만들고 그 양반이 또 그 수석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이제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수석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았어요. 수석도 그게 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 양반이 동원이 잡지를 경영하기 어려우니까 사제를 그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수석 같은 걸 팔고 이래가지고 꾸려오다가 근거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받아가지고 근거 시험까지 옵니다. 그래 명맥이 그런 잡지는 근거이 그렇게 옵니다. 거기에 이제 잡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질 나쁜 잡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단하고 싶다 해서 무작정 등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시집 발행을 해가지고 등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좀 잘 인정을 좀 안 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서구 쪽하고는 좀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 개인이 좋은 작품 써서 출판사 갔다가 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사보고 하면은 일약 시인이 되고 또 뭐 그 잡지가 저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래가지고 시인이 되는. 근데 최근에는 유명 잡지사에서도 유수한 그 잡지사에서 작품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시집을 만들어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단시키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인정을 받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등단에 너무 옮기지 말고 그런 쪽에 말하는 투고대도 또 신춘문예라는 게 아니십니까? 그 신춘문예 작품을 열심히 써서 투고해보세요. 그 이제 투고한다고 뭐 어디에 공부하면 됩니까? 저도 뭐 신춘문예 굉장히 투고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 떨어지고 그런데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작품들이 조금씩 완성이 돼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조는 신춘문예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하고 떨어지고 뭐 최종심까지 올라가 떨어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돼도 말하자면 당선이 안 돼도 내 이제 말하자면 작품 수준은 조금씩 이제 늘어가는 거죠. 그 사이 공부가 된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얽매지 말고 그리고 조금 좁혀하지 말고 그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단을 해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어떤 걸 또 내가 느끼는 만큼 이 등단한 분들이 뭐 자원 시제 내는 게 얼마나 그 조급한지 금방 나와요. 등단 뭐 어제 아래나 해가지고 곧바로 시집 한 권을 탁 묶어내는 거예요. 내는데 이 첫 시집은 사실 자기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고두고 사람들 그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데 그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 그 첫 시집을 어떻게 묶어내는가 하면은 자기 섭작했던 거 결국 이제 추천 작품 아니면 뭐 당선 작품 빼고 남은 거 그거 아깝다고 그건 이제 결국 묶어가지고 한번 내는 거예요. 내는데 거기에는 사실 말하자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작품들이 실제로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천 혹은 당선된 작품 빼고 남은 작품 다 버려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등단을 해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시집을 한2 권을 가지고 왔는데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원래 등단하고 46년이 되는데 시를 써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 이거 좀 잘못됐다. 요래 꽂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집 제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 제목도 이제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발표를 하고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게 보이길래 오늘 이걸 들고 왔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술라니고 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쓴 삼행으로 된 시입니다. 아주 짧은데 짧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채소장수, 김씨의 해장술 한다는 술 아니고 밥이다. 사는 일 하나의 잣대로는 풀지 못한다. 이런 식인데 제목이 시집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술 아니고 밥이다. 좀 너무 미미한 분들이라가지고 밥을 마시다.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마침 어느 잡지사에서 재수로 할 테니까 작품을 하나 보내줘라. 이래가지고 이걸 제목을 이제 바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발표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어디 서울에서 누구한테 연락을 또 했더라고요. 어느 저 음료수 이름이 밥맛이다. 이런 점 이거 니시 이거 제목이 도용한가 이거 말이지. 쳐드는가 이거. 모르겠다. 많이 팔리면 좋지 하고 너무 아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내가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주변에 다 이야기하긴 합니다. 하던데 그래서 이 첫 시집은 굉장히 신중하게 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시를 좋아하고 즐기고 이런 분도 있고 있을 테고 또 등단을 목표로 이제 또 시를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쓰다 보면 등단 사람이 욕심 좀 그래요. 우리 보면 또 이제 이 쓰다 보면은 이거 어디 또 발표하고 싶은 욕심이 안 생깁니까? 활자화된 그 자기 작품을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그 대학생들 이제 또 시 작품들 시문학 같은 잡지사에서 모집을 하고 일에 한 적도 있어요. 그래 보내가 너무 참 좋고 말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시간들 저도 겪었는데 그런 게 우선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시를 쓰면서 제가 늘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늘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이제 의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미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의미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참 폭이 넓은데 이제 조사까지 다 포함되어서 산 의미가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느끼실 좀 되면 사실 좀 상당한 정도가 됐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한편 이래 시를 써놓고 이래 보면 유독 탁 걸리는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이래 운전하다가 잘 그 포장된 포도를 이렇게 가다가 도를 하나에 딱 있으면 그게 탁 느껴집니다. 운전을 이제 모르겠습니다. 초보 때는 그거 이제 별로 그런 거 못 넘겼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운전을 하게 되면은 포도에 달리다가 아주 잘된 그 도를 달리다가 도를 하나 던네 하나가 밥 밑에 싹 그 도를 지나가면 이거 뭐 걸렸다 뭔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처럼 시도 그 의미가 하나가 돌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시 전체가 좀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우선 하나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어휘가 우리 보면 우리말에 그 동의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늘 하는 단어가 있죠. 늘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항상 언제나 뭐 의미 안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그 의미는 어느 게 보여도 관계 없습니다. 당연히 관계 없죠. 없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늘 하는 의기가 모이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항상이 더 좋을 때가 있고 언제나 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써놔놓고 수십 번, 경우에 따라 수백 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낭송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속을 하지 말고 소리 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보면 어딘가에서 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그런 뭐 수타 많습니다. 뭐 가령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정령, 참으로 뭐 많아요. 우리 말 중에. 그래서 내가 오늘도 제가 한번 내 경우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직 완성된 작품은 아닙니다. 쓰고 있는 중인데 거의 이제 쓰기는 썼는데 끝머리에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마지막 한 행이 한 년인데 생각에 젖는 동안 빗속을 내내 스승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이런 이제 생각에 젖는 동안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에 묶인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빗속을 내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내 하는 말도 결국 뭐 오래 하는 말도 있을 테고 또 오래 또 하고 같은 뭐 말이지만 오래도록 이런 말도 있고 그래 빗속을 오래 서성되고 있었다. 오래도록 서성되고 있었다. 그렇게 미묘하게 조금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뜻은 같지만 그 다음에 이거 서성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서성되고 대신 서성이고 있었다. 이게 좋을까? 서성거리고 이게 좋을까? 또 위치를 또 바꿔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의 그 자리 뒤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이건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리듬하고도 사실 오늘 이런 것하고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막 오늘을 한 게 나왔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값이라도 이 오늘은 우리 가끔 이제 이래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크게 거의 곁다리로 이야기를 참지 못했나. 오늘 하면 우리 흔히 크게 내재율, 외재율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유시에도 외재율, 내재율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가는 것이고, 그게 비유나 상징 같은 것을 곁들여 표현을 하면은 이 사실은 내재율은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조원시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된 시들은 그 시 속에 외재율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심지어 시종의 가락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세상을 들어보시면 그 문인수 형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시에 보면 말이야, 그 시조 가락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시조를 한번 써보시죠. 내 옛날 시조 많이 썼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시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 소위 보면 시조 가락이에요. 시조 가락이라는 것이 사실은 3, 4가락입니다. 따지면. 우리 뭐 음수율 요새 그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음수율 굳이 이야기하면 3, 4, 3, 4, 3, 4, 3, 4, 3, 5, 4. 그게 3, 4를 우리 말이 사실 또 보면 3음절, 4음절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 이제 보시면 실제로 흘리는 많아요. 거기에 또 경우에 따른 2음절 거기에 조사가 붙으면 3음절도 돼버리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의미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특별히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저도 지금도 그래서 이래도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고 먹는 자리도 바꿔보고 이렇게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절대 저희를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 또 경험하고 있는 것, 뭐 이런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나 그것도 의미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사는 조사 자체로서는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사는 단어는 되지만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우리에서 보면은 조사를 생각해도 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문장 속에서 보면 이 조사를 하는 바람 빼면 좋겠다. 빼도 무방한 경우가 많아요. 그 시에서는 그 빼도 좋을 때 빼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빼면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그 가랑이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경우도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결국 자꾸 읽어보면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이거는 빼도 되겠네 이런 게 있고 제 경우는 한행 속에 같은 그 조사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시가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써보시면 그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곁들여가지고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냐면은 부호도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다 씁니다. 그 마침표를 찍는가 이것도 좀 흐름도 좀 있긴 있어요. 그 우리 시 쪽 보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한행 끝머리 뭐 다로 끝났다. 종결 의미 자체가 다로 끝났다 하면 뒤에 마침표를 꼭 찍고 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는 내 경우는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는데 근데 가령 의문부 자 느낌표 있다. 그 의미는 사실 달라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친구 합격해서 의문부 합격해서 느낌표 뜻이 다릅니다. 합격했어 하는 것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묻는 거니까. 그 다음에 느낌표는 합격했어. 이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호가 많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문장 그 이제 시행 속에서 결국 우리 독자가 그걸 이제 나름대로 받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 읽게 되죠. 이거는 묻는 의미로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또 어떤 말하자면 합격했어. 없을 때는 이제 결국 독자 입장에서 그걸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 여지를 사실 좀 많이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독자가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것은 진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잘 못 느끼고 저도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써놔놓고 나중에 심지어는 발표하고 시집을 만들고 나중에서 이게 이렇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뒤늦게 발견한 것이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 선생도 많이 했습니다. 대신에 요거 국어 선생 한 10년 하고 학원 강사도 오래 했습니다. 학원 강사 할 때는 요새는 일타 강사라든지 옛날에는 잘한다고 소문 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소문하니 굉장히 떨립니다. 처음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사는 일이 힘겨워 어깨가 우울증가 도는데 이거 내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가끔 아마 여러분들도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는 동아리 이런 건 안 합니다. 이제 가까운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내 또래 좀 되는. 그러면 이게 요새 이게 하나 쓰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뭐냐면 우리 옛날에 이제 이런 경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있습니다. 화가나 이 음악가들은 그런데 우리 글 쓰는 사람들하고 이런 거 가르고 말이죠. 뭐 학교 우리 다닐 때 그런 것도 그런 경험도 있지. 그림은 뭐 할 수 없기도 하지. 한데 글쓰면 누가 막 보는 거 싶어 못 보고는 막 따라가 막 쓰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 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글 쓰는 사람들이 좀 내성적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가끔 이제 그래요. 이런 거 썼는데 시 이거 되겠어? 봐 이러기도 합니다. 아마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네 이런 것도 있고 웃기지 마라. 그 아이들이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힘겹다는 거고 무겁다는 것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의미가 약간 중첩된다는 힘겨우니까 무겁죠. 그렇죠. 그러니 이걸 결국 그래서 날마다 사는 일이 사는 일애가 애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은 힘겨울을 일단 뺐습니다. 어깨가 무거울지라도 날마다 사는 일이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는 일언으로 일단 고쳤습니다. 날마다 사는 일은 어깨가 무거울지라도 이렇게 그 속에 의미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게 아주 작은 건 이게 사실 좀 자기가 써놔놓고 이렇게 보면 그 발견이 잘 안 되네요. 이게 말 잘 되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중첩되는 저런 글이들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저렇게 안 써야겠죠. 위에처럼 저래 하면은 저건 좀 잘 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거 어휘는 진짜 어쩌면 뭐 평생 동안 시 쓰는 동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시를 쓸 때 같은 어휘가 자꾸 반복되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휘가 따로 있습니다. 이 시에서도 하늘, 저 시에서도 하늘. 내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나옵니다. 제 첫 시집 제목이 바람의 음반입니다. 그래가 가끔 이제 요즘도 내가 한 벌써 5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날 보고 바람의 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늘 항상 언제나 골라서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지문의 성무가 나왔습니다. 성무. 난 시 뭐 잘 못 외웁니다. 그 얇은 사 하얀 꽃가른 고의적 서날이래라. 뭡니까? 파라리 깎은 머리 박사고깔이라는 소리죠. 자, 얇은 사 뭡니까? 얇은 비다입니다. 박사고깔에 감추고 박사 얇은 비다입니다. 그래 앞에서는 얇은 사 그리고 뒤에 가서는 박사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이 요건 이제 운율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운율하고도. 그래 이런 게 그래 아까 늘 항상 언제나 그래 늘 하는 걸 또 뒤에 가서 늘 하면 맛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살짝 바꿔 언제나 이렇게 바꿔놓으면 훨씬 좀 뭔가 지루한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 이게 결국 우리가 써서 독자의 공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감정을 독자에 전달해가 독자가 나와 같은 감정을 갖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의의는 일단 그런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아까 그 프린트 하나 드렸죠. 제가 요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거기에 사소한 것도 사소하지 않다. 여기에 최근에 나온 것이 작년 5월에 나왔는데, 이제 그 면을 한번 보세요. 그 뒤는 원래 그 이면지 사용하다 보니까 뒤에 그냥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그건 그것도 뭐 기왕 나왔으니까 이면지 그 뒷면을 필요로 해서 해라는 건 아닌데 기왕 했으니까 거기 한마디만 붙이고 갈게요. 거기 위에 있는 거는 뭡니까? 위에 있는 작품이 뭐더라? 안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생각. 원래는 그것도 제목 처음은 안에 대한 생각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목이 거기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바꾼 것이 시집을 낼 때 그걸 바꾸었습니다. 처음 발표할 때는 안에 대한 생각 하나 이래가지고 썼거든요. 그 원래 의도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려 했는데 거기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아래는 안에의 키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왕 그거는 이야기를 하려고 거의 붙여나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석자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시조도 써볼 수 있고 자유시도 써볼 수 있고 동시도 써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그 시라 하면은 자유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폭을 넓히면 시조도 동시도 다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에게 맞는 그 장르가 있어요. 그 세 번 하면 저 방금 시조도 하나의 장르일 수 있고 자유시, 동시가. 근데 내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유시를 쓰는 사람들 중에도 동시 쓰는 사람도 있고,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시도 쓰고 시조도 씁니다. 그런데 여기 좀 다릅니다. 써보면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면 자기한테 맞는 그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좋은 작품 나중에 쓸 수 없겠습니까? 그냥 잘 연습할 때는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등단하기 전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이 행과 이는요, 무슨 절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이 아니다. 근데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요걸 해놨는데, 거기 하나는 보면 또 이제 사소한 것도 사소하지 않다. 그 다음에 끌고 가듯 끌려가는 두 편을 이제 실어 보았는데, 요걸 잠시만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내가 이제 이래 시집을 발표를 하고 시집을 만들었는데, 이래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1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한번 잘라보세요. 지금 이 행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이걸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어떻게 이래 하는 게 더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절대적이 아니니까 나는 예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뭐냐면은 무심히 열었던 신발장이 하고 요걸 한행으로 하고 오늘 삶을 따로 한행으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것이 맞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이런 경우는 요래도 저래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래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연도 이렇게 하면 행을 바꾸고 봐서는 어땠을까 요 생각을 해봤는데 구석자리로 밀린 요걸 한 행으로 살래요. 그 다음 뒤에 먼지 안전 구조하며 운동화 따기 요걸 한 행으로 다시 새 행으로 이렇게 이연을 만들었으면 됐을까. 그러면서 요 생각도 했어요. 지난 시간 아까 요 이야기했죠. 조사 같은 게 때도 좋은 경우는 빼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다 그런 말씀 드려요. 지난 시간 을 했는데 을 들어가서 안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처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을 이거 목적기 조사 빼붙으면 어땠을까? 이것은 지난 시간 허물을 사귀고 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시집을 만들거나 발표를 하기 전에 막 10번, 20번 쫙 읽으면서 다듬어야 됩니다. 그 아래, 자, 어쨌든, 그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끌고 가도 끌려가는 이 시는 원래 제가 발표는 그때 안 했죠. 안 했는데, 이걸 연시로 원래 썼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건 산문시입니다. 그렇죠? 산문시인데 이걸 연구본, 연구본이 다 들어있던 그런 시를 아무래도 뭔가 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묶어놓으니까 물론 이제 묶는 과정 속에서 그 조사 같은 이런 의미 처리 이런 것은 따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런데 그래서 또 이제 이것도 내가 발표하기 전에 또 며칠 내 소주하면서 그게 쭉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내 요래 원래 요래 썩는 건데 그래서 이 시집을 지금 내면서 이거가 아무리 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산문시로 만들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좀 손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산문시 이게 훨씬 낫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다르지 않은데 느낌이 훨씬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 행처리도 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 10번, 20번 그 이상 그리고 또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 급하게 발표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항상 위험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시집을 너무 빨리 내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좀 후회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시를 써서 이게 다 한 편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탁 나옵니다. 그걸 수십 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편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급하게 작품을 발표하거나 이거 한번 써서 대충 이 모양이 됐다고 시가 됐구나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죠? 결국 이 이미지하고 비유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내 감정을 결국 독자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멋지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그거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이미지 소위 말하는 심상 그 이미지나 비유를 통해서 그걸 더 말하자면 멋들어지게 꾸며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좋은 감정으로 독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 이 비유는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나네요. 이런 생각도 나는데 우리 뭐 여러분 다 하는 말인데 구양서에 삼다라는 말이 있죠. 삼다. 구양서 삼다 뭡니까? 다독, 다작, 다상냥합니다. 다독.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결국 다른 사람의 글들, 작품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결국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다. 그래서 자꾸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써봐야 되죠. 그 다음에 다 상냥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고 많이 읽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많이 저도 많이 안 읽은 편입니다. 늘 좀 후회스러운 그런 면들이 있는데 많이 읽어야 왜 그러냐면 결국 내가 우리 시인들의 좋은 시가 되려면 시인이 좀 건드려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해요. 정말 모르는 형편은 없는데 시는 괜찮다. 그런데 그 시는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 내가 많은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경험들을 내가 사용할 수도 있다 말이다. 그리고 물론 그걸 누구도 뺏기는 게 아니다. 아이고 이런 경험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결국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떻습니까? 보는 위치가 다르면 다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인의 시각은 여러분 다 시인입니다. 시였습니까? 시인의 시각은 그 시적인 안목도 필요하고 미적인 안목도 필요합니다. 가령 이런 거는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봄이 되니까 유채꽃 사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TV에. 참 이야 대단히 웅장한 느낌도 들고 되게 아름답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미시적으로 보면 있잖아. 우리 산길 가다 말이죠. 하나 이 피어있는 그 불꽃을 들어보면 되게 또 예치로운 느낌도 들고 말이죠. 저거는 어디 혼자 저래 떨어져서 저렇게 피었을까? 어쩌면 이제 단순히 이제 그걸 이제 바라보는 눈이 이제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 삶하고도 바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아마 내가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또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미지라든가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필요한 것이죠. 우리 수사법 하면 비유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또 이걸 표현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변화법도 있지 않습니까? 강조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아주 유기적으로 동안이 될 때 결국 좋은 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의 그 첫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머리가. 내가 편의상 첫머리라 했습니다. 그 첫 행이 될 수도 있고 첫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탁 끌려오는 게 있어요. 좀 강렬한 어떤 그 느낌을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같은 말은 아닌데 이렇게 바꾸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 자, 윤동도 이거 서시
서시천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까? 입생이는 바람에도 나는 배우겠다. 뭔가 탁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령 내가 이제 이런 걸 아침에 내가 하나 받았어요. 어느 사람의 시입니다. 시인데 이 천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봄이라는 놈이 원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새벽부터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닙니다 납니까? 뭐 난리가 났다. 그러니 봄이라는 놈이 원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이거 하나의 사문 한 부분을 이렇게 동거리 내는 토막내 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천물입니다. 천년인데 이러니까 그만 그다음 이렇게 싫어했을지 않네요. 우리가 가끔 이제 이래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사람들은 무슨 오해해서 참 하는 것이 그거 이래 가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 제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 제목을 정합니다. 나 이거 좀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시집 제목도 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도 이 제목이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이제 시 제목이나 시의 한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 조금 전에 한 것 같은데 이 이제 시 제목은 대체로 이제 주제하고 관련이다. 그다음에 소재 아주 중심 소재와 관련이 되나 그렇죠. 또 제재와 관련되기도 합니다. 가령 서울의 진달래꽃 보면 그 중심 소재가 뭡니까? 진달래꽃입니다. 제재는 뭡니까? 이별입니다. 이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진달래꽃이 아니고 이별의 슬픔 이래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재는 이별입니다. 주제는 그게 이별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 이별의 슬픔 해도 안 될 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관 진달래꽃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로 결국 제목을 정한 거죠. 이 시집 제목 그런데 요새 이런 것도 있어요. 시집 제목 같은 거 보면은 시집 제목 그 시를 다 뭉뚱그리고 하기가 참 사실 어렵습니다. 거의 내가 최근에 나온 그 시집이 사수한 것은 사수하지 않다. 그 아주 소품입니다. 소품인데 아마 여러분들 그 집에도 우리 현관 특히 아파트 같은 문 열어 들어가면 신발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그렇더라고. 난 늘 열심히 운동화를 이렇게 끌고 다니려고 하는데 그래 운동화 들고 여치도 안 하고 지금 나오고 그 알을 잘 볼 기회도 잘 없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진짜 그게 우리 사람 안신는 오래된 뭡니까 부츠 이런 게 있고 내 그 구두 이게 또 다 떨어지기 전에 또 이게 실을 바꾸다 보면 버리긴 아깝고 또 넣어놔 이런 것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이 뭔가 이야기 되겠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제목이 그리고 이제 그건 사실 사소한 우리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소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뜯어보면 그것도 단순한 게 아니고 사람 관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표대시로 하고 제목도 사소한 것도 사소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역설적인 제목이 되지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대부분 그 초대 시집 속에 있는 시의 한 제목을 시집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뭐 아무 관계없는, 우리가 봤을 때 관계없는 그런 제목을 가져와 가지고 시집 제목으로 삼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게 뭐야? 이래서 호기심을 또 가는 이런 경우도 또 때로는 있습니다. 보다는 이제 우리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늘 그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자 연시 오연으로 된 시다. 그러면 연과 연이 넘어가는 그 연결이 자연스럽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행간이 너무 넓어버리면 그 속에 빠져버리고 이 도대체 청년하고 둘째니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다른 사람의 시를 읽을 때요. 이게 왜 이렇게 돼서 2년 3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시가 될 텐데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오늘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으면 퇴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퇴고를 하는데 그래 이 다 됐다 한 번 퇴고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일주일 또 일주일 그래 작품을 오늘 보고 내일 보지 마세요. 그러면 발견이 잘 안 돼요. 한 텀을 약간 두는 게 더 좋아요. 내가 내 경험은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하고 저녁에 또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 약간 텀을 두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연결도 좀 자연스럽게 않네. 요새는 휴대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옛날에는 그 버스 타고 갈 때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좋은 곳에 생각이 났어요. 어디 적을 것도 없고 막 머리 외우고 가다가 집에 가니까 없어졌어. 요새는 그래도 메모장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언제 메모를 하게 돼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오늘 이거 두서없는 이야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